안녕하세요. 4일 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습득을 하고,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야기, 리포트 있었죠. 그리고 주주총회 때 일론이 이야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알 수는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테슬라의 미래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담아 봅니다. 먼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주주총회 바로 하루 전에 발표를 했었죠. 테슬라 주가가 2029년도에 2,6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 뜻은 175달러 기준으로는 약 15배 가까운 주가의 상승을 뜻하는 것인데, 로보택시 사업이 이 순이익의 90%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60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PER이 45에서 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PER이 2029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테슬라가 벌어들여야 되는 순이익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220조 원에 다다릅니다. 자, 220조 원의 순이익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90%의 순이익을 로보택시 사업에서 이제 답을 얻겠다고 했죠. 그 뜻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기차 순이익, FSD, 에너지 사업, 그리고 옵티머스 등 그 이외의 다른 사업들은 모두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로보택시 사업의 중요도를, 왜냐하면 8월 8일날 또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사업을 좀 과도하게 포장하고 과도하게 좀 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좀 90%의 순이익으로 넣은 것은 아닌가 또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리포트 상에서 FSD, 옵티머스, 그리고 전기차 이익,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서머리식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다 큰 테슬라의 이익에는 공헌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다 해놓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론의 주주총회 때 한 주주가 일론에게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이. 그 테슬라의 미래는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리포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은 일론조차도 그러면 로보택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모두 2029년도까지는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로보택시 사업이 없으면 350달러의 주가, 지금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배 정도, 뭐 2배도 사실 다 붙이지 않은데, 뭐 2배 정도의 이익을, 그 주가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아크의 이전의 리포트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실 때 냉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리포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내 모든 자산을 올인해도 될까? 왜냐? 15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멍청한 짓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조에 가까운 이익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180조의 이익이 나와야지 220조에 90% 가까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50조라고 얘기를 할게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150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누적 테슬라 전기차가 매우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뭐 테슬라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도 운행을 하면서 로보틱스 사업에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현재 2024년 3월 기준으로 약 600만 대의 누적 테슬라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2025년도부터 매년 25%씩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9년도에는 62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25%씩 계속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2029년도에 전체 테슬라의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누적 숫자는 2,800만 대가 될 겁니다. 자, 2,800만 대 중에서 1,400만 대, 그 절반이죠. 절반의 테슬라 전기차가 이 로보택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 각 한 대당 1,000만 원의 이익을 테슬라 본사가 챙겨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150조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야 이거 2,800만 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절반이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겠어? 700만 대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아까 1,000만 원의 테슬라의 순이익, 테슬라 전기차 한 대당 여기에서 2,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해야지 나올 수 있는 150조 원의 순이익입니다. 물론 그 리포트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주주총회 때 플릿 오너라고 했죠. 플릿 오너라고 하면은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그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도 함께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이 오너분들이 로보택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인데,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 리포트에서 큰 오류가 하나 있는 것이, 이것은 통제 불가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사업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아무리 로보택시 사업에 FSD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넘어서야 되는 허들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법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자, 이 법적인 부분이 로보택시 사업이 얼마나 이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 주주총회 때 힌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주 한 분이 사이버 트럭을 너무나 사랑하고 빨리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미국에 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언제 이 사이버 트럭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분 아마 아시아 쪽에 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안한데 지금 당장 사이버 트럭이 당신의 나라에서 판매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너희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이버 트럭이 필요로 하는 법적인 사항들을 준수를 해야 돼. 법적인 제약들이 조금 남아있어. 라이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차를 조금은 개조해서 너희들 나라에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늘어나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사이버 트럭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들어가는 법적인 제약이 많겠습니까?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를 기본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타다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그냥 집어넣어서 나오는 숫자, 그 숫자야 뭐 내가 어떻게든 뭐 조정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냥 수치 넣으면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서 저는 로보틱스 사업 훨씬 더 힘듭니다. 정말 법적인 부분들을 넘어서기에. 이것은 무인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나라에서도 법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법이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은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의 이해도 구해야 되는 걸 떠나서 법이 발의가 되고, 이 발의된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 시간이 들어가는데 호주, 유럽, 심지어 미국조차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웨이모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이건 거의 시범 운행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이 정말 전국 단위로 미국에서도 벌어질 경우에는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의가 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인 택시라는 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질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0조의 순이익을 로보택시에 잡아서 이 리포트를 쓴 게 참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이 로보택시 사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테슬라 본사에 가져다 주면서 이것이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번에 FSD부터 해서 전기차 이익, 옵티머스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너무나 축구 세우기 위해 가지고 다 디스를 놔버렸다. 이들이 2029년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공원 이익을 완전히 디스를 놔버렸다. 그리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어서 리포트가 주는 메시지라든지 행단의 어떤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는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 테슬라 투자자로서 2,600달러가 되고 뭐 3,0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을 그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할 경우에는 자칫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27년, 2030년, 그리고 2040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 시나리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테슬라 주식을 그리고 테슬라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